2021년도 문제입니다. x1, x2, x3를 균등분포로부터 균등분포가 나왔으니 바로 적고 오겠습니다. fx는 1이겠죠. 1-0이고 그리고 범위는 0,1이라고 적겠습니다. 로부터의 확률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표본은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독립이면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겠다? fx, y는 fx, x 그리고 fy, y의 주변 분포 함수 이걸 사용하겠거나 아니면 확률이 두 개, 예를 들어 x가 a보다 크고 b가 y보다 크고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이게 x보다 a가 작을 확률과 b가 y보다 클 확률 이렇게 찢어서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a와 b의 확률이 a와 b의 확률로 나눠질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겠다고 염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y는 중앙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y는 미드, 중앙값 x1, x2, x3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y의 누적분포 함수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y의 누적분포 함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이것을 프라임을 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미리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누적분포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이죠. py가 y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y를 x1, 2, 3 중에 가운데 있는 것으로 넣었죠. 그러면 이것은 p mid x1, x2, x3 중에 하나가 y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다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임의로 y가 이곳에 위치를 한다고 해봅시다. y들이. 자, 그때 만약에 x1, x2, x3, 1, 2, 3가 모두 y보다 크다면 이것의 우선 중간값은 요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y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에 속하지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가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고 x3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x1, 2, 3 중에 중앙값은 x2가 될 것이고 x2는 y보다 작겠죠. 자, 이런 경우는 성립하겠구나. 즉, 두 개가 y보다 밑에 있는 경우는 성립하겠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여기가 x1이 있고 x2, x3가 있다. 그러면 x1, 2, 3 중에 가운데는 2가 되겠죠. 근데 2는 y보다 크게 되므로 이 확률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모든 게 다 y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y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x1, 2, 3의 값 중 가운데가 x2인데 y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겠구나. 세 개가 y보다 작은 경우도 성립을 하겠구나 해서 이 두 개의 케이스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두 개가 y보다 작을 확률을 먼저 구할게요. x1이 그렇다면 셋 중에 하나는 y보다 커도 되겠죠? 그걸 먼저 x1을 먼저 두겠습니다. x1은 y보다 크거나 그리고 x2는 y보다 작고 x3가 y보다 작고 이 경우에는 성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x2가 가장 크고 y를 넘을 때를 보겠습니다. x1은 그러면 y보다 작을 것이고 x2는
y보다 클 것이고 x3는 y보다 작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그림처럼 x3가 y보다 큰 쪽에만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1은 y보다 작을 것이고 x2도 y보다 작을 것이고 x3만 y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두 개는 y보다 작고 그리고 한 개는 y보다 클 때, 즉 성립하는 확률의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개 모두 다 y보다 작게 있을 때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써주면 x1도 y보다 작고 x2도 y보다 작고 x3도 y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독립이라는 조건이 사용이 되겠죠. 독립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다 더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냐? p x1 y 찢는 겁니다. p x2 y p x3 y 이렇게 모두 얘네들도 다 각각씩 찢어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개의 확률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왠가요? 맞습니다. 두 개는 y보다 작고 하나는 y보다 크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는 y보다 작고 하나는 y보다 크고, 이게 확률이 똑같으므로 이 세 개는 한 개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해줘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확률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을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이 확률은 마찬가지로 독립이니 x1이 y보다 작을 확률, x2가 y보다 작을 확률, x3가 y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계산해 주기만 하면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x1은 y보다 크죠? 그 y보다 큰데 x1의 우리 범위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따로 적어 줄게요. xi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x2가 y보다 작을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y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x3가 0보다는 크고 y보다 작겠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했던 fx는 1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생략할게요. 이쪽 뒷부분은.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어떻게 풀이가 되겠냐? 바로 0부터 y, 그리고 두 번째도 0부터 y, 세 번째도 0부터 y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것은 1-y에다가 y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정리를 하면 y제곱,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 3을 곱하는 걸 까먹었죠. 3? 여기 3이 붙어야 됩니다. 3이 붙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3이 붙어서 3y제곱 마이너스 3y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만약에 y가 0보다 작다면 확률 분포 함수는 0이 될 것이고, y가 1에 0에서 1 사이가 되면 어떤 게 되겠냐? 바로 3y 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y가 1보다 클 때는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fy는 어떻게 되겠냐? 미분한 6y 마이너스 6y 제곱, 범위는 0부터 y가 1까지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